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과 사회 11주차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자, 코로나가 부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를 찌르는 고통은 좀 있었지만 오늘 음성으로 나와서 결과를 받으니까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다가 또 내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정상이 있어서 간 건 아닙니다.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언젠가 조금씩은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역 그죠? 이 약을 투여받아도 부작용에 의해서 그죠? 네. 상당히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대한 사람 없는 곳을 찾아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렇게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업과 사회 강의 내용은요. 자, 어디입니까? 기업의 이해관계자 집단 지난 시간 했고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업과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기업 윤리 이렇게 넘어가겠는데요. 자,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이 필요 없고, 기업이 없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또 공물 제품을 제공받습니까? 자, 근데 이 생산자 중심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또 소비자 중심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품을 자급자족 했었겠지만 그게 불편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했었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을 그냥 불만족스럽더라도 만족하고 사용하다가 소비자가 이제 지식층이 더 이렇게 정보가 많이 보급되니까 똑똑해져서 소비자 단체가 또 소비자 불만족에 대한 어떤 강한 어필할 수 있는 이 많은 SNS 활동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 단체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비자 집단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소비자의 힘이 상당히 파워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공무원, 시청 공무원도 있고 동사무소 공무원도 있고 우체국 공무원, 공무원이 지난 사람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민원이랍니다. 민원을 예전에는 그 민원을 잘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사 고가의 인센티브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준급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진급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소비자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호 존중입니다. 그렇죠? 윈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위에 있다가 아니라 기업은 고객이 없으면 안 되고 소비자는 또 그렇죠? 기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서로 속이지 않고 뒤에 나오겠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소비자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정리,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이슈.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는 방금 말한 대로 초점을 두고 봐야 되겠고요. 기업이 어떻게 소비자를 만족시킬 것인가 항상 이 현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숙제고요. 그래서 기업은 생산 목적, 소비 필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 소수의 기업, 상대적 파워가 있다 했는데요. 자, 소비자는 소비 기능, 그 다음 편의 도모, 소비 가치, 사회적 기능, 다수의 소비자가 형성되어 있어서 파워가 세졌죠. 상대적 미력하다, 파워가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칼자루가 그죠? 소비자에게는 더 불리했었죠. 하지만 이제 소비자가 웬만해가지고는 이제 다 알죠. 그리고 기업 자체가 글로벌화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아니면 다른 타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선택 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자의 파워는 이제 커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깨지고 있는 거죠. 상대적 파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으로 기우는 쪽입니다. 근데 무조건 또 소비자의 파워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고객은 현대자동차를 볼까요?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자주 바꾸더라고요. DC를 많이 해주는가 봐요. 근데 현대자동차 안에 내부 고객이죠. 어떻게 보면 생산자이면서도 종업원이면서도 내부 고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3년 지나면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데, 중요한 거는 결국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좋은 제품의 자동차를 못 만들어낼 것이고 결국은 소비자가 더 많은 불만을 호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산과 이 소비는 어떻게 보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 계속 진행된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자, 그래서 소비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구매할 때, 자, 어떻게 합니까? 구매 필요성을 알고 정보를 탐색해서 구매해서 대안의 평가를 합니다. 그걸 이 내용을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여기 다 올리죠. 내용을.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깔려고 하다가도 그 프로그램을 깐 사람들의 내용을 또 봅니다. 아, 이걸 까는 게 좋은가, 안 까는 게 좋은가. 조금 전에도 삼성의 악성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설치하시오 나오는데 그 밑에 댓글을 봤어요. 이거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니까 이거 설치해도 계속 이런 걸 프로그램을 깔라고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안 깔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뭘 시켰냐면 이번 주군요. 냉면을 시켰어요. 냉면을 거의 오프라인에 가서 그냥 먹었지, 냉면을 마트에 가서 그냥 봉지째 사서 먹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온라인상의 냉면이 함흥 냉면인데 10개들이 해가지고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제품의 질이 좋아서 올지는 안 올지는 아직 못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또 믿을만해요. 그 내용들이 너무 맛있다, 괜찮다, 가격 대비 또 아르바이트가 그거를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알죠. 고객이 아르바이트생이 올린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자기가 사용한 제품, 한센에서 가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구를 제가 설치할 때 DIY 해가지고 내가 직접 조립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했지만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 다 장비가 따라온다.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따로 뭐 공부가 필요한 거 사야 되는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게 댓글 보고 또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책장을 또 가구를 잘 조립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어떤 정보 탐색이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제 올려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나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 사실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소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예전에는 생산자 중심이었다. 그래서 산업 이후에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기관이 발명됐을 때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에디슨 전기가 보급됐을 때 2차 산업혁명, 자, 인터넷 보급 3차 산업혁명, 자, 요즘 같은 시대 AI,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을 짓고 대량 생산할 때 이때 당시 생산자 중심이 아니었겠어요. 많은 그 농업을 하던 사람이 이제 공업화되면서 지금 아까 자동차 얘기했지만 지금 자동차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는 그 60대 넘어가시는 분도 자동차 앞에 얼쩡거리다가 직업을 찾아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본인이 군대에 나갔다 와서 그 앞에 뭐 벽보에 붙은 거 보고 들어가서 지금 정직원 돼가지고 연봉 1억 넘게 받고 있는 분인데요. 물론 이제 뭐 학벌로 치면 뭐 고졸이야 합니다만은 대졸은 아니고 하지만 어떻게든 그때 당시에 취업은 정말 그 정도로 좀 문턱이 낮았어요. 지금은 현대자동차 들어가려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SOL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줄 서면 들어가서 줄 서면 그런 직종은 국어공무원 줄 서면 들어갔습니다. 원서만 내면 다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취업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로 또 더 힘들게 만들고 취업의 문턱이 많이 이제 낮은데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는 몸으로 뭔가를 부딪혀서 일을 하는 시대는 많이 이제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내가 새로운 직종에 일을 하게끔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뭔가 새로운 직종을 찾으려고 하는데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머리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걸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국내 서점에 가든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아니면 롯데 도서관 가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최근 트렌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베스트셀러의 책들을 보세요. 그 책에 보면 경제 관련 책들을 보면 지금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 밸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련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종사해야 내가 몸값이 올라가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될 건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내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니 안 나오니 라고 말하지 마세요. 좋은 정보와 지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게 아웃풋이 되는 것이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러분 대학생 때에 그냥 원서 내고 기다리고 면접 보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좀 남다른 스펙을 쌓고 남다른 어떤 창업의
어떤 아이템을 생각해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직종은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지금 도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다수가 했던 부모님 세대에서 근무했던 그런 직종에 너무 발을 동동 거리면서 원서 내고 기다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자, 테일러의 동작 시간 연구 왜 했습니까?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좀 더 일을 많이 시켜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했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말을 테일러가 주장을 했고요. 그 대신 고임금을 줬었고 저노무비 해서 승과급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특정 어떤 동작과 시간을 연구한 다음에 이 정도의 시간과 이 정도의 동작으로 쉬는 시간을 딱 짜서 여기에 미달되는 사람한테는 월급을 깎고 여기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치 이상의 월급을 더 준 거죠. 자, 이런 걸로 볼 때 테일러는 상당히 이 당시에는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뭡니까? 사람의 감정이 다 빠지고 무조건 사람을 기계 취급한 게 문제가 됐죠. 그죠? 자, 코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컨베이 시스템을 통해서 벨트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많은 공장의 설비가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됐습니다. 포드 시스템의 작업 공간 이동 조립 가능. 자,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이 발전했는데 배를 띄우는 작업이 상당히 배를 그죠? 육지에서 만들어서 배가 빨리 이렇게 띄워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이걸 배를 바다 근처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육지에서 만들고 배를 조립해서 바로 띄울 수 있는 그 기술을 현대 조선이 그죠? 이제 중공업이 그죠? 현대 미포조선이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 된 거고요. 아무튼 이때 헨리 포드가 주장했던 3S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죠. 이게 이제 지금의 현 시대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공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더 편리하게 시스템화 시키는 걸 이 포드가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물론 이제 이익을 보긴 했지만 고객도 이익을 보지만 이때 당시는 생산자 중심의 어떤 시스템이 가동됐던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죠. 자, 소비자 중심이다. 이제 소비자가 많이 50년대 이후에, 자, 80년대 이후에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문제가 70년도에 미국에서 제정되었고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을 거론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비자의 불만 계층을 겨냥 틈새 시장 공략하고 대량 고객화, 그러니까 고객 내부 시장 등을 나눠주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의 권리 요구와 방어가 결집되고 제도적 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관계 중시 이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물품을 그냥 제공하는 대로 없으니까 그냥 받는 것 조건이었지만 여기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나 어떤 성능 면에서 또는 그런 다양한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소비자도 아무도 없죠. 네, 없습니다. 어디에 댓글 하나 올리면 이게 인파만 퍼지고 방송에 또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방송도 많고요. 직접 그냥 유튜브에 올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냥 바로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바로 공개되는데 자, 이런 것처럼 소비자가 그만큼 이제는 보호받고 싶고 법적인 제도 접근하에서 자,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시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적
판매자 중심이다. 그죠? 판매자. 인터넷 등장으로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수단이 발전해서 이제는 개인 기업도 많은 앱이나 뭐 블로그나 뭐 네이버는 뭡니까? 카페나 이런 걸 또 뭐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양한 매체가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판매를. 그래서 대형 할인점이나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월마트, 카르프가 이간 책에도 나오지만 대형 할인점이 나오면서 공급자와 그 수요자 사이에 어떻습니까? 이 연결고리를 완전히 단축시킨 거죠. 도매상, 소매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대형 할인점의 직거래 바로 해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대형 할인점이 무진장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 어떻습니까? 플랫폼 사업을 통해 어떻습니까? 지금 SNS의 발달로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플랫폼 시장이 앱 개발을 통해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제품이 직접 가지 않고 마트도 예를 들면 10번 갈 것을 그죠? 5번 갈 것을 3번 갈 것을 2번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생수부터 시작해서 주문하면 다 오지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판매자 중시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쿠팡이 미국에 상장되면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또 매출액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급성장했죠. 자,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판매자 중시가 계속해서 저는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돌고 돌지 않습니까? 아무리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온라인화 될 수 없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차피 또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커피숍이 온라인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수영장이 온라인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미용실이 온라인으로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런 혜택이 또 오프라인에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 비즈니스를 온라인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 흐름상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화 되어서 많은 제품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알맞추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여러분이 잘 가는 곳 또 비교해서 제품을 사는 곳이 많죠. 저 역시도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제품을 그냥 한 곳에 보지 않고 같은 제품이라도 여러 곳을 검색해서 가장 저렴한 걸 또 택배비 저렴한 걸 고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대형 할인점보다 더 저렴하고 SNS 그죠? SS마트인가요? 동네 슈퍼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죠. 자, 그래서 바코드 시스템, 전자데이터 교환 시스템, 그 다음에 크로스 도킹, 뭡니까? 크로스 도킹 시스템. 자,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뭡니까? 물류센터 보관 없이 물류 또는 재포장 과정을 거쳐 곧바로 다시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인 거죠. 바로바로 판매가 바로바로 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고가 쌓여서 이런 게 아니라 만들자마자 바로 입고되어서 바로 그레츠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기 때문에 쿠팡에서 로켓 배송 이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로스토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주파수 컴퓨터 시스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업의 소비자의 지향점. 자, 그래서 명확한 생산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효용 가치 극대화.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AS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제품에 대한 정보, PI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으면 목표가 뭡니까? 좋은 품질, 네, 그 다음에 낮은 비용, 소비자 좋아하겠죠. 즉시 납기가 배송이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효용 가치입니다. 말 그대로 비용 대비 효용성인가 사용 가치가 월등히 높은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물건 잘 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입니다. 자, 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이 싼 게 참 많아요. 뭐 TV도 그렇고 또 요즘에 휴대폰은 없으니까요. 휴대폰은 막 덤비지를 못하죠. 그 큰 대기업도 문 닫는데, 자, 뭐 휴대폰, 노트북, 휴대폰 빼고 노트북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세탁기, 뭐 이게 많았었어요. 근데 싹 사라졌죠. 왜냐하면 저도 그 전자 사전을 샀었는데 그 전자 사전이 이제 필요가 없죠. 전자 사전을 판매를 받았으니까 휴대폰에서 앱으로 다 되는데 전자사전이 너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 사전을 찾을 때 전자사전이 나왔다고 해도 중간 사이에. 근데 그 전자사전이 아직도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전을 샀어요. 샀는데 그 중소기업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튼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군대에 내가 공부할 거라고 휴가 나와서 들고 갔다가 고장이 났어요.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AS를 맡기려고 이제 3년 다 지났죠? 이제 지나서 그거를 맡기려고 했죠. 이제 AS 맡기려는데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그래서 그걸 30몇만 원 주고 샀는데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고치고 그냥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느끼는 게 AS 잘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외제차 AS 잘 되는지 모르지만 뭐 부품이 하나 없으면 오래 기다리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외제차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국산차 좀 더 타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이 소비자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는 게 결국은 그런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슈 뭐가 있을까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 가격, 제품, 납기,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소비자가 만족하고 계속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구매하고 받게 되겠습니다. 자, 고객뿐만의 확산 경로죠. 우체국은 없지만, 자, 불만족 고객, 자, 상품에 직접 항의하는 경우 6%밖에 안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험담한다네. 자, 이게 정말 무섭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걸 또 SNS에 올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침묵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63%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 명이 험담한다 1%, 두 명에게 험담한다 8%, 세 명에서 다섯 명이 험담한 78%. 자, 와, 3명에서 5명 사이로 험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품이 잘 팔리겠냐고요. 한번 판매되면 그걸로 끝이죠. 맞죠? 이 정도로 소비자의 이 입김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택배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불만이 53%, 아직 불만이네요. 만족도 37.6%. 지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택배를 받아보면 우체국 택배 아저씨들이 너무 친절해요. 우체국 아저씨도 친절하고, 제가 이사를 최근에 했는데 주소 바뀐 걸 가지고 주소가 이게 잘못된 주소가 건물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주소로 떠나봐요. 그 주소는 다른데 그걸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편이나 어떤 택배가 잘 못 올까봐 걱정을 하고 그걸 또 자기가 조사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서비스 정신을 보고 사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고객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그 신용에 대한 어떤 평가, 서비스 만족도 평가하면 전부 5점 다 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 보면
택배 아저씨들이 물건을 툭툭 던지고 가는 경우도 옛날에 많았었는데 그러지는 않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띵동 하지도 않고 얼굴도 맞이하지 않고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참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배달되기 전에 전화 오고 미리 문자 남기고 또 배달되면 배송되었다도 남기고 사진까지 찍어서 전송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만족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과로사로 인해서 많은 쿠팡의 CJ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과로사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서 적절하게 돈도 좋지만 그죠? 운동심 너무 내지 말고 그죠? 적당한 어떤 동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게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로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왜냐면 계속 머리가 아프고 하다 보면 그게 아픈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게 내가 과로를 하는 거구나 오늘 정말 너 쓰러지겠구나 그걸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에 간이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간이 3분의 2가 다 이렇게 상해야 뭔가 지장을 초래해야 이청산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둔한 게 간하고 대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간하고 대장은 그냥 아프지 않더라도 가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왜? 아프지가 잘 않으니까 이미 아프다 해서 가면 상기가 되어 있다는 경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얘기 다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만족이 만족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점하면 안 되게 독점을 하면 계속 불만족스러운 게 많을 건데 서로 경쟁해서 친절도가 많아야 되겠고 그리고 택배 회사와 어느 그 아파트 그죠? 이 청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아파트의 지상에 차를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지상에 차를 못 대게 하다 보니까 택배 회사가 지상으로 못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 밑에 또 지하로 와야 되는데 지하에 들어가기에는 또 택배가 이 탑차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또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경비실 앞에 온갖 택배 물품을 나 뒹굴어지고 내두고 가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선돼야 될 텐데 건설사들도 만약에 튼튼하게 지어서 위에 그죠 지상에 정말 차가 와도 건물의 안전이 없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하에 택배 회사에 뭡니까 차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차의 크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택배 회사에서 차를 그냥 좀 작은 걸 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 워낙 내가 보니까 물품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 규모를 줄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규모를 줄이거나 하면 이제 택배 차가 지하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워낙 택배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죠? 물품을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청고 높이를 높이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튼튼하게 처음부터 택배 회사가 올라갈 정도의 어떤 그 하중을 이겨낼 건물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의 이슈입니다. 정보.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잘 알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게 가짜 정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전방에 재무적 정보, 사업 정보, 제품 정보, 기술 정보. 그래서 만약에 회계 정보나 이 재무 정보가 가짜이거나 하면 이게 불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방이 정보입니다. 비전적 정보, 윤리적 정보, 그죠? 사회적 정보, 경험적 정보, 복지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적인 어떤 기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소비자가 다 알고 있으면서 기업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잘 써서 제대로 된 정보, 가짜 정보가 아닌 진짜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업의 이슈, 자, 정보 이슈 두 번째입니다. 과장의 어떤 정보입니다. 과장. 한마디로 제품의 어떤 허위 광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불량품, 정품이라고 표현하는 과장, 그죠? 불량품, 정품이라고 말하고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서 만능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신발보다 싼 거 해서 진짜 신발보다 싸고 저렴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재생 타이어다. 이걸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재생 타이어는 뭐 이렇게 너무 춥거나 덥거나 했을 때 이게 고속도로 달릴 때 터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싼 거예요. 싼 게 비슷하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살 때 너무 싼 거 고르지 마세요. 너무 비싼 것도 고르지 말고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을 해도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무조건 좋은 거 산다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건 아니고 또 무조건 저렴한 거 찾다 보면 나중에 싼 게 비슷하다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경우도 많죠. 근거 없는 비교 우위, 그죠? 대본을 하죠. 뭐 다른 타사 제품하고 해가지고 우리게 좋다 하면서 결국 알고 보면 다 같은 건데 그걸 비교해서 예전에 제가 치약을 샀는데 그 아메 치약인가요? 아메 알죠? 네트워크 사업. 아메 치약이 그 뭡니까? 이 오일에 올려놓고 일반 치약하고 물질을 가지고 그 상처를 내는 게 일반 치약은 뭐 입자가 커서 잇몸에 상처를 내고 또 이 아메 치약은 입자가 너무 가늘어서 상처를 내지 않는 항상 비비면서 대본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요즘 네트워크 사업 조용하네요, 그죠? 자, 터무니없는 가격 세일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세일해서 하면 그게 낚시인 거예요. 미끼죠. 그 미끼로 사람을 부르고 나머지 부품들은 또 비싸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장이 죽었어요, 사장이 망했어요 이러면서 옷가게 요즘에 많이 하지. 요즘은 이제 어지간하게 안 썼죠. 그래가지고 뭐 카프, 뭐 아디다스, 뭐 80% 세일하는 진짜 양발이나 뭐 와이셔츠 몇 개 넣고 진짜 80%짜리 진짜 입지도 못하는 거, 그죠? 아직 오래된 그런 거, 그 사이즈도 없는 거, 맞아. 특히 사이즈도 안 맞고 없는 거 그런 신발도 올려놓고 진짜 80% 해요. 맞아요. 근데 사이즈가 없어요. 다 나가고 이미 오픈할 때 가도 없어요. 이미 안 팔려요. 재고가 넘어와서 반품한 거 파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반품한 거 소비자 불만족스러워가지고 반품한 거를 판매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두 번 가보면 좋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오빠 이상형이 나와서 뭐 선전을 하든 안 갑니다. 안 가요. 그죠? 안 갑니다.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소비자는 계속해서 속지는 않다. 뭡니까? 늑대 소년 알잖아요. 계속 속지 않는다. 자, 제품적 이슈입니다. 제품에 발생되는 문제가 되겠죠.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제품 성능이 문제되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자, 이런 자동차, 특히 불이 자주 나왔던 BMW, 그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현대자동차에 어떤 결함이 있는데 바꿔달랬더니 뭐 1년 사이에 뭐 바꿔줍니다 했는데 고장이 나면 바꿔주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가 엄청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 수명이 또 뭡니까? 어떤 기계가 고장 나는데 그 안에 보증 기간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고장 나면 또 이제 보증 기간은 못 받고 서비스를 못 받고, 그래서 지금 다이슨을 사려고 하다가 제가 그 코드 제로 LG 무선 청소기를 샀는데요. 그때 이제 돈을 어차피 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살려고 생각을 했고 갔는데 다이슨을 잡았는데 LG가 한 10만 원 정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90, 여기는 100만 넘어갔고 이렇게 90만 원 정도에서 샀어요. 샀는데 중요한 거는 왜 샀느냐, 저렴해서 산 게 아니고
배터리를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다시 또 사려고 해도 그게 만만찮더라고요.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배터리 하나 더 주니까 그럼 결국 10만 원 사고 또 20만 원 싼 거잖아요. 저렴하게 돼서 했는데 그까지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흡입력에서 이 다이슨이 훨씬 청소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 일단 키 큰 사람한테 또 외국 사람이 유럽 사람이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 키가 큰데 이 다이슨은 키가 큰데 이 뭡니까? 나는 이제 키가 이 코드 제로 키가 좀 작다고 다 빼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이 있고, 또 단점이 뭐냐면 이제 모터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터를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이왕 에이스 받을 거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더니 기간이 2년 지났다고 1년까지만 되는데 모터 소리가 커서 바꿔주면 되겠지만은 그거 1년 지나서 못 바꿔준다. 1년 이내에 했으면 그 모터 소리가 바꿔줄 수 있었는데 고장난 건 아니었어요. 모터 소리가 너무 커서 방 안에 소리가 너무 심하게 울리니까 이거는 뭐 청소기 지나간다는 걸 뭐 알리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아무튼 좀 속상했습니다. 그럴 때 아니 모터가 이렇게 뭐 1년 사용하고 2년째 사용도 안 했는데 이렇게 모터 소리가 크게 나면 이건 불량이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도 이러냐고 보니까 하는 말이 그거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나오는 청소기는 이런 모터가 안 들어간다. 사장님이 사실 때 이 모터는 그때 좀 이 모델이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품의 성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이스 기간을 늘려줘야죠. 맞죠? 예. 갑자기 목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인공지능 AI 스피커. 이게 또 우리 집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매달 추가 요금을 뭐 8,000원인가 5,000원인가 더 냈는데 AI인지 스피커 있으면서 TV 꺼줘, TV 켜줘, 불 꺼줘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날씨 정보 날씨 뭐 알려주고 하면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야 되나? 예, 음성 명령이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그냥 싹 반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매달 빠지는 돈도 이제 없애버렸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이런 AI 인공지능 스피커나 이런 걸 프로옵션 해가지고 같이 세금 묶으면 비용이 저렴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사용해봤더니 그 비용 다 빠지고 할부로 빠지는 걸로 되더라고요. 결국 싼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패키지 상품이. 자, 아무튼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제품적 이슈, 그래서 제품의 기술적 불안. 그 다음에 안전에 불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가습기, 그죠? 가습기 그 살균제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죠? 정말 그 회사들이 좀 더 확실한 보상, 또 정부에서 나서서 확실한 보상을 좀 반반씩 해주면 참 좋겠지만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건 맞거든요. 하자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질질 끌면서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 가습기 살충 그 약을 써서 소독을 해보려고 하다가 인체 피해를 보고 코가 비염이 걸리고 그죠? 네,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러면 그걸 무조건 이렇게 뭐 대기업이라 해서 막 제품 쓸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또 믿고 또 그걸 제품에 또 안전 검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누가 피해자냐, 소비자가 피해자다 이런 거죠. 생명까지 지장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오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마크들은 많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받았는지 잘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안전마크는 종류별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KS, KC 뭐 있고요. SQ, 품질, 관련 환경마크, 그 다음에 Q마크, 정부공인 시험검사, 그 다음에 NEP도 있고요. DD 마크도 있고요. 하여튼 GR 마크도 있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품적 이슈 진부합니다. 제품이 하나 나오면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휴대폰이다. 그러면 그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롭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 제품이 더 이상 변화가 없고 그러면 결국 계속적으로 다음 모델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철저히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은 계속적으로 변화에 맞춰서 타사의 경쟁사보다 그죠? 좀 우수한 질 좋은 어떤 제품의 성능 면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R&D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세계적인 그죠? 아이폰 시장과 애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국이 바짝 따라오긴 했지만 네, 아직은 그죠? 그렇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삼성폰만 들고 해외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장군간에서는 이제 그 갖고 싶은데 그래서 폰을 막 도둑 맞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갔던 사람이 가격이 찍었습니다. 자, 부당한 가격 단합형이죠. 예, 그래서 가격을 소비자는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부당하게 그죠? 가격을 단합해가지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제품 효용에 비싼 제품의 사용 가치보다 훨씬 더 효용성보다 가격이 비싼 거죠. 원가 대비 너무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 불만족. 제품 원가를 불합리하게 산정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자, 그래서 단위 가격이 있고 공장도 가격이 있고 소비자 가격이 있고 판매 가격이 있고 이걸 수입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을 속이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기업은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단합, 특히 이제 독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빌 게이츠가 이 프로그래머된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너무 독점한다. 그래서 법정에 들어설 뻔했는데 그때 많은 돈을 정부에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런 점이 많이 무효화됐죠. 사실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네. 자,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 동네의 슈퍼들 보면 서로 가격을 단가를 낮춰가지고 사람 앞에 있는 가게를 없애버리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단가를 후려쳤다가 나중에 다시 올리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책정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그렇죠? 소비자 어떤 사람한테는 비싸게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싸게 받는 이런 누가 믿고 사겠습니까? 그죠? 네. 제품 구매자가 시장 주의를 과장하여 공급자나 원재료 중간자 가격 수준을 측정하는데 결정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제품 구매자가 시장 주의를 가용하여 공급자, 원재료 중간에 가격 수준을 측정하는데 결정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 이슈, 그 다음에 공급자의 과장된 고객 행위, 왜곡된 판매 시스템, 압력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강매가 있을 수 있겠고, 자 어떻습니까? 소비자에게 구매를 강요한다. 조직이 지위를 악용하여 종업원에게 강압적으로 실적 향상이나 재고 정리를 위해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정수입하는 회사가 너희 정수기 하나를 또 카드 하는 아닌데 은행에 있는 직원들한테 각 지인들한테 카드 하나씩 다 발매를 시켜라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꼭 하나씩 해야 된다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한 번만 써주고 가위 잘라버리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다단계 특히 연관된 지위를 이용해서 간접적인 압력 행사 다단계 회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돈을 많이 버는데 밑에 있는 가면 가서 돈을 못 버는 시스템이 구조죠.
그래서 이제 판매적 중에 이제 업체, 대표적인 게 남양유업, 그죠? 남양유업이 거래 업체들 맞죠? 유통업체들한테 강제로 우유가 빨리 안 먹는데 소가 그때 뭔가 병이 걸려서 다 우유를 안 먹고 있는 상황일 때 그때 이제 수출하는 매달 분량이 있었겠죠. 그걸 너희들이 그 녹음된 게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됐었죠. 너희들이 알아서 버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얼마 강매를 막 시키는 거죠. 쌍욕을 해야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그 관리자들이 그 정도의 어떤 유통업체의 거래 관계가 그렇게 불신을 한다면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이 이사진이나 사장 시스템은 사장들, 부장, 과장들은 똑같습니다.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요. 그래서 다 내리내리 그걸 보고 밑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제일 먼저 누가 문제냐? CEO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CEO가 문제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보존적인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산 공급에서 따른 그런 보존이 만약에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그죠? 그 제품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품이 고장에서 잘 돼야 될 것 같고 맞죠? 언제든지 살 때는 그죠? 판매할 때는 엄청 서비스 잘 돼 줄 것처럼 했다가 막상 판매하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잘 오지도 않고 그죠? 섣불러도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제품을 사서 우리가 가고자 하죠. 그래야 소비자가 피해를 덜 보게 되니까. 그래서 반품 보정, 환불 보정, 교환 보정, 수리 보정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제품과 그런 서비스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야 또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이런 걸 축소하거나 없앤다면 결국 소비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다시 또 그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기업과 소비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자,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이제는 판매자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은 흘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서로가 기업이 고객, 내부 고객인 종업원들, 외부 고객인 실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계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